정선 박사님, 교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목사님이시고 또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윤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연간 연세대학 교회를 담임하시고 연세대학교 교목생활도 하셨고 최근에는 연세대학에서 국제 정치 사회 분야의 윤리학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초청하기 매우 힘든 아주 귀한 강사님을 모시게 되는데 무척 저희들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북한 선교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주일 오후에 저희가 주일 예배를 먼저 드리고 또 노회의 이경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한 선교 협력 위원회의 특별한 이런 모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김병균 목사님께서 옛날에 좀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인연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같이 일을 하던 그런 노회에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순서 가운데 대단히 반가운 것은 성경 봉독을 하신 마정선 장로님이 저하고 이름이 같아서 상당히 친밀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북한 선교의 과제와 전망 그런 제목을 주셨는데 몇 가지의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나간 이제 2월 15일부터 제가 3월 7일 한 20일 동안 미국 장로교 총회 본부에서 미국을 와서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강연도 좀 하고 대학교에 가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세미나를 좀 하고 또 작은 그룹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준 타이틀이 직책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인터내셔널 피스메이커 그런 직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굳이 한다고 하면은 국제 평화 사절이라든가 무슨 좀 높이 말하면 국제 평화 대사 이런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의 이제 새로운 부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해야지 북한과 평화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또 한반도와 평화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또 제가 호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브라스카라든가 아이오와 중부에서부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또 동쪽 끝으로는 플로리다까지 방문을 하면서 아주 여러 차례 교회에서 주일에는 설교하고 또 오후 밤늦게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풀러 신학교에도 2번 제가 집회를 인도를 하고 에카드 칼리지라든가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플로리다라든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위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남한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잘 느끼지를 못하고 그저 편안하고 행복하게 오늘도 맛있는 찌개 백반도 잡수시고 점심도 잡수시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한반도에 사는 미국 사람들은 지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그러니까 24일이면 언제입니까? 어저께인가요? 어저께까지 한반도에 사는 미국 사람들은 철수 훈련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훈련이죠. 어디로 철수하느냐 하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후쿠오카로 우선 철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지금 3일 동안 하고 아마 오늘이 25일이니까 이제 쉬는 날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한반도의 전쟁 계획표대로 우리가 예상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한반도에 사는 미국 군속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뭐 대사관의 직원이라든가 또 미국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기술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미 후쿠오카로 철수를 다 한 다음입니다. 그 다음날 오늘이니까 아주 오늘은 행복한 날이 아니라 오늘은 미국이 평양을 공습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 이제 훌륭한 날인데 저희는 뭐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이 이렇게 이제 빛광자 빛나는 마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행복하게 그랬습니다. 또 오늘 이경성 목사님께서 아주 광주의 명요리라고 그러면서 오리고기를 사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만은 지금 한반도의 전쟁과 관계된 그런 그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그 훈련의 이름은 용감한 길 그런 겁니다. Courageous Channel. 그래서 2001년에 한다고 그래서 Courageous Channel 2001이라고 하는 훈련을 어저께까지 했습니다. 이 훈련은 금년 3월에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 가을에도 했고 작년 3월 아마 27일경에 같은 기간에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그 전쟁 시나리오는 소위 5027이라는 작전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휴전선이나 이런 데서 접촉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거나 여하튼 북한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제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뭐 옛날식으로 말이죠. 휴전선에서 서로 밀고 닥치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평양을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가 혹은 핵 잠수함이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비행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북을 다 공습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미국의 전쟁 스타일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있는 미국의 자기의 가족들이라든가 기술자라든가 그 평민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철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북한을 미국이 폭격을 했다 그러면은 즉각 아마 휴전선에서 대포가 뭐 12,000문의 야포가 있는데 그게 안양까지 쏠 수 있는 그런 야포가 있어서 12,000문이 쏘면은 뭐 서울은 그냥 완전히 다 파괴될 수 있는 정도로 공격을 할 거다. 거기다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뭐 광주도 미사일이 몇 방은 날라올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에 전쟁이 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을 잘 보시면서 혹시 날라오지 않나 보셔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저 그 미사일이라는 게 지금 오키나와 정도까지는 다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지금 한반도의 전쟁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걸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걸프 전쟁이 대체로 이제 거의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죠. 한 10년 전에 미국이 공습을 해가지고 그냥 공중에서 폭격을 하고 기총소사하는 것으로 대충 한 2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대충 중요한 일은 다 끝나버린 겁니다. 요즘에 부시 대통령이 그 새로 집권을 하자마자 이라크에 가서 미사일을 뭐 좀 쏴가지고 2명을 죽이고 또 한 10명이 부상되는 그런 일로서 이제 부시 정부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저 살인을 함으로써 정권이 출발하는 이런 훌륭한 나라와 더불어서 우리는 우방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전쟁 이론은 뭐냐면 걸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번 전쟁은 한반도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 영순위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타놓은 이런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그 중간에 뭐 코소보에 가서 전쟁이 좀 툭탁툭탁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안심을 했습니다. 야, 한반도에 오기 전에 코소보에서 좀 미국이 바쁘니까 그걸 대충 끝나야지 우리 한반도에 올 거다. 그래서 약간 머리가 좀 덜 빠졌는데 코소보가 요즘 대충 다 정리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제 머리가 많이 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생물학적 반응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그 코소보 전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미국이 육군을 투입해서 전투를 하면은 뭐 코소보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 군인이나 전투 실력이라는 게 막상막하니까는 서로 많이 죽이고 서로 많이 죽습니다. 미국 사람이 많이 다치는 거죠. 죽거나. 그러니까는 코소보에서는 그런 전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중에서 폭격을 하고 기총소사하고 우라늄 포탄이라고 그래서 우라늄을 넣은 대포화를 요즘에 쏩니다. 그래서 이제 탱크 같은 거는 여러분 아시죠? 그 탱크는 쇠를 아주 두껍게 만드는 그 무기이기 때문에 기관총이나 뭐 수류탄이나 이거 가지고는 전혀 파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시려면은 쇠보다 더 농도가 짙은 그런 물질로 때려야지 이게 파괴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쇠보다 2.5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쇠판을 우라늄으로 때리면 이게 뚫고 들어가서 폭파가 되어버립니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소위 우라늄 포탄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코소보 제가 그때 미국에서 처음 유학을 하고 있을 때인데 매일 저녁 뉴스 시간에 뭐가 나오냐 하면 누군지 잘 몰라요. 뭐 심지어는 말이에요.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노벨상 탔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길 골목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 탔다고 다 하지만 제가 노벨상 탈 때 미국에 가 있었어요. 미국의 사람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 중에 미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김대중이에요. 왜냐하면 한 30년 동안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뭐 혈액단에 빠져 죽을 뻔했다 나오고 말이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텔레비에 나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 이름 대려면은 그냥 한 명 되면 김대중을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국에서 잘 모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거냐. 만일 난다 그러면 우리 교인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방어할 거냐. 어떻게 이거를 전쟁이 나지 않도록 막을 거냐 하는 그것이 지금 가장 급한 우리들의 그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일 동안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작게 모임을 갖고 하는 주 목표가 무엇을 부탁을 하고 다녔냐 하면 여러분 부시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십시오. 편지를 쓰고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북한은 뭐 독재자의 나라라든가 북한은 깡패 나라라든가 북한 사람들은 말이죠 뭐 악마라든가 이런 말을 자꾸 해가지고 지금 남북 관계가 부드럽게 잘 풀리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 놓는 분위기를 반전시켜가지고 냉전을 고조시키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 강연을 주로 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미국을 전부 공습을 해서 폭격해가지고 초토화시킬 수 있고 북한이 미국을 다 식민지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그럼 손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뭐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50몇 개의 주를 다 정복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점심 잡수셔서 약간 졸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손들 만한 정신이 없으시겠죠. 근데 반대로 말이에요. 미국이 북한을 초토화시킬 능력이 있고 정복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그러면은 그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중에는요, B-61, W-88, 또 평화유지군 그런 핵폭탄이 있어요. 이런 그 신형 핵폭탄들인데, 이 신형 핵폭탄 중에서 특별히 B-61 벙커버스터 61이라는 무기는요,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고안한 핵폭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핵폭탄이라는 게 터지면은 공중에 500m쯤에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 터져야 넓은 면적에 있는 사람을 많이 살상할 수 있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공중에서 터지게끔 설계가 돼 있지만은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길에 나대기지 않거든요. 벌써 부시가 대통령 됐다 그러니까 땅속에 들어가는 훈련 벌써 3번 했잖아요. 방공 훈련 벌써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벙커 속에 모든 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는 이 땅속에 있는 걸 파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벙커버스터라는 핵폭탄은 뭐냐 하면은 땅속에 한 25m에서 50m 속에 들어간 다음에 핵폭탄이 터지게끔 설계가 된 겁니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과학자들에게 주문을 했어요. 북한이나 이라크는 전부 땅굴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공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과학자들이 문제 없습니다. 한 1년만 기다리셔. 그러면 그런 폭탄 만들어주겠어 해서 만든 게 바로 B-6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축복 가운데 북한 동포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다 W-88 같은 무서운 무기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평화유지군이라는 핵폭탄이 있는데 이것은 뉴저지에 지금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한 방이면은 1억 명을 죽일 수 있는 폭탄입니다. 1억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방 터뜨리면 남북한 다 합쳐야 지금 7천만인데 북한은 엊그제 350만이 굶어 죽었다. 이게 북한 정부의 발표거든요. 북한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에서 지금 큰 운동하는 게 뭐냐면 여성들을 많이 많았고 임신 가능한 여성들을 많았고 골기 대여를 하는 겁니다. 아기를 많이 임신하자. 그런 골기 대여를 해요. 왜냐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력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7천만 남북 합쳐서 이제 7천만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7천만이 넘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이 평화유지군이라는 핵폭탄 한 발이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한반도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갔는데 저를 이제 운전수, 오늘은 우리 이경성 목사님께서 손수 운전을 해주셔서 비행장에서 저를 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거기서 미국 목사님이 저를 해주셨는데 럽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 듣더니 이분이 1964년에 해군으로 한반도에 와 있었는데 핵폭탄 장치한 그 잠수함에서 그 잠수함을 운전하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뭐 했냐 그랬더니 핵무기 잠수함을 떡 타고 이제 이 고성 그러니까 동해항 근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쭉 북한으로 원산 같은 데로 올라가서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특공대가 그 미국 잠수함에서 내려가지고 조그만 보트 타고 이제 밤중에 북한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가서 이제 자기는 핵무기 잠수함 운전수니까 떡하니 먼 데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고 있으면 쾅 하고 폭발 소리가 나고 성광이 몇 번 난대요. 그리고 한참 있으면은 그 우리 남한의 특공들이 막 헤엄쳐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거 싣고 오면은 이제 고성에 가서 밥 먹으러 나가면 고성이라는데 옛날이죠. 64년이니까 그냥 빌딩도 하나도 없고 그저 조그만 집 있는데 뭐 술집도 몇 개 있고 이런 가서 우리나라 음식도 좀 먹고 오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 그 핵폭탄 잠수함에 핵폭탄이 몇 방이나 들어있었냐? 그랬더니 미사일이 16발이 장치되어 있는데 미사일 한 발에 핵폭탄이 10개씩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폭탄 160발이 그 한 척의 잠수함에 장진되어 있는 거예요. 한 척에 핵폭탄 160발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발이면 다 죽일 수 있는데 잠수함 하나가 160발을 장착하고 다니니까 뭐 북한을 공격하는데 뭐 새까맣게 가서 할 필요도 없어요. 밤중에 잠수함 하나 슬슬 올라와서 그냥 몇 방만 쏘고 그냥 슬슬 물속으로 점잖게 내려오면은 상황은 다 끝나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이 한반도의 전쟁 상황입니다. 제가 상당히 과장해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클린턴 행정부 때 윌리엄 페리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이제 전쟁에 관한 거를 마지막 보고서를 쓴 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며시 댕기면서 아주 중요한 인사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댕겼어요. 그 여론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2년 전 1월 달입니다마는 야 우리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60일이면은 대충 다 끝낼 수 있다. 60일이면. 그렇죠. 뭐 그건 아주 점잖고 도덕적인 무기를 사용했을 때 60일 걸리는 거고요. 잔인한 무기를 사용하면 60일이 안 걸리죠. 30분이면 되는 거죠. 30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점잖은 도덕성이 강한 전쟁을 해서 한 60일 걸리면 대충 끝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게 남북한 갈등 관계 뭐 전쟁이니 뭐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통일하면 어떠냐. 근데 물론 그렇게 되면 통일이 되는 게 아니고 북한에 들어간 미국 군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정부를 미군정을 실시하는 겁니다. 미국이 직접 통치하는 군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단 상태는 그냥 계속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질문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한을 대충 제압하고 나면은 남한의 시민들이 한 30만 명 정도 그냥 가뿐하게 죽을 거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물어보고 댕겼었어요. 그 질문을 받은 분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알만한 분인데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냐면 지금부터 7년 전에 1994년 2월 17일 날 북한에 뭐 조그만 핵 원자로가 하나 있었죠. 거기서 폭탄 만들 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면서 그걸 미국이 골치 아프니까 협상도 하고 뭐 하지만은 그 협상이 잘 쉽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공습해버리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1994년 6월 17일입니다. 그날 그냥 공습을 했더라 그러면 아마 북한은 마지막까지 또 항전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광주의 훌륭한 예병 성전이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남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그때 전쟁이 났더라고 하면. 그 이후로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을 유사시에 공격할 수 있는 계획을 로스알라모스라고 하는 그 원자력 또 핵무기에 관한 연구하는 연구소에서요, 계속해서 이걸 수정 보완해가지고 컴퓨터에 정보를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시 대통령이 이런 종이에다가 사인만 하나 딱 하면 일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합동참모본부의 그 지휘관들이 미국 사람이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전쟁이 나면은 작전권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아시죠? 작전권이 없습니다. 평시 작전권이라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뭐 군인들이 이발을 깨끗이 해라든가 아니면 뭐 신발을 잘 깨끗이 털어서 신으라든가 경례를 잘하라든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군함을 얼로 옮겨라, 탱크를 얼로 옮기고 쏴라 이런 거는 미국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 사람이 전쟁을 다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말이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전쟁이 터져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다 먼저 피난을 가고 그 다음에 때리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점잖게 아파트에 있거나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996년에 그 북한의 잠수함이 하나 동해에 왔다가 좌초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전투가 붙었죠. 그때 그 미국에 있던 로버트 킴이라고 하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인 감리교회 장로님입니다. 그 이제 김태곤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생이 우리 새천년 민주당의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런 분이고 아버지가 2번 국회의원을 하신 분인데 김채곤이죠. 이분이 미국 해군성 정보국의 컴퓨터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뭐 왜 컴퓨터 전문가로 일했냐? 물론 머리가 좋으니까 컴퓨터 전문가가 됐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1960년대에 유학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1960년대 일찍이 유학 간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저는 뭐 접시 닦고 저는 미국에 가서 노숙자도 돼보고요. 노숙자가 제 이름이 노정선이니까 종친회가 노숙자 종친회입니다만은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다 빠지고 지금은 훌륭하게 연세대학 교수라니까는 저 친구는 좀 운도 좋고 재산도 많은가 보다 그러지만은 저는 주머니에 2만 원 들고 다니면서 돈이 없으면 길에서 자야 됐어요. 그 김채곤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 사람이 안 하는 거, 더러운 거,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컴퓨터 일이라는 거 해보셨죠? 지금은 즐겁게 하시지만 컴퓨터 전문가가 되면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전부 밤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 안 자고 이러는 건 미국 사람들이 뭐더러 하고 싶어요. 참 밤에는 자고 낮엔 노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전문가가 된다는 건 전부 그런 겁니다. 의사, 그럼 의사도, 미국 가서 의사하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러지만, 미국 의사들이 안 하고 마지막 안 하는 거, 마취과 의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마취과 의사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마취과 의사가 되면 새벽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6시에 가서 마취 시켜놔야지.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아침 먹고 이빨 닦고 커피 마시고 점잖게 가서 쓱 수술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하고 가면 24시간 동안 옆에 앉아 있어야 된답니다. 마취과 의사의 책임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미 해군성의 컴퓨터 전문가가 됐는데, 이분이 컴퓨터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북한에서 잠수함이 내려와서 동해에 걸려가지고 전투가 붙었는데, 한 척의 잠수함이 내려왔죠. 그쵸? 한 척의 잠수함이 내려왔죠? 그분 컴퓨터에는 2척의 잠수함이 내려온 거예요.
예? 해군 정보국. 그래서 이게 동아일보 보면은 잠수함 한 척이 왔다. 저도 뭐 제가 학교였으니까 급해가지고 말이죠. 제가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전쟁은 좀 말리려고 말이죠. 가서 제가 운전을 하고 동해안으로 가서 이제 전투하는 데를 막 돌아다녔습니다. 이틀 동안 돌아다니니까 군인들이 뭐 제 자동차 트렁크 열고 검사하고 신분증 보여라 뭐 해라 그러는데 전부 1분에 300발씩 나가는 자동소총을 들고 말이에요. 떡 놓고 말이에요. 세워놓고 이제 뭐 우리 저 목사님 해병대 하셨다니까는 잘 아시겠지만은 해병대들이 막 검열을 하는데 이틀을 제가 지켜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는데 잠수함이 우리는 한 척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척을 쌓았는데 이 정보 레이더에는 한 척이 아니라 두 척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김채권 분이 놀래가지고 우리나라 대사관에다 그걸 알려가지고 체포가 돼가지고 9년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9년이요. 못 나와요 이 사람 말이에요. 그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느 방송국 프로그램에 그 사람 지금 특집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못 빼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 우리 한국의 위대한 군대는 말이죠. 잠수함이 두 척이 왔는지 한 척이 왔는지 안 알려주는 상태에서 열심히 한 척하고 싸운 거예요. 그 나머지 한 척은 유유히 저 부산 앞바다로해서 아마 어디로 갔는지 하여튼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알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전쟁터로 선발당한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겁니다. 위험 속에 있어요. 물론 한반도에 전쟁이 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100만 분의 1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0만 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 10만 분의 1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고 또 유사시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의 전쟁터는 뭐냐면 이 10만 분, 100만 분의 1의 확률의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포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포들 빨리 시민권을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투표권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뽑을 때 압력을 넣으십시오. 당신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당신 당은 내가 다음에는 떨어뜨리겠어. 또 우리 당신 상원 의원이 말이지 한반도에 뭐 북한을 폭격한다든가 미사일을 쏘라고 하는 걸 지지하는 상원 의원이면 다음번에는 떨어뜨리겠다. 그러지 않는 사람 당선시키겠다. 이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표입니다. 표. 표밖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부시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도 미국에도 양식 있는 지식인 또 장로교인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백악관에도 편지 쓰고 백악관에도 가서 이제 그 설득을 시키는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장로교인이면은 미국 장로교인 가운데 백악관에 항상 있으면서 그 상원 의원 또 하원 의원 그다음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콜린 파월이라든가 콘돌리사 라이스라든가 월퍼비스라든가 아미티즈라든가 딕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소위 로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로비하면 날도둑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미국은 그 면허증이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로비하는 자격증 가지고 그걸 하는 게 정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파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엔에도 파견한 로비스트가 있고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겠어. 그러더니 제가 이제 거기에 임무를 마치고 서울에 3월 7일 날 들어왔는데요. 이미 벌써 3월 4일 날 편지를 부시에게 보내가지고 저한테 복사한 것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미국 교인들은 그런데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할렐루야 하고 눈물 흘리고 집에 가서 자는 이런 교인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쓰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녁에 가시면 오늘부터 이제 편지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시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면은 부시가 읽을 거냐? 안 읽죠. 부시가 바쁜데 어떻게 읽어요? 부시가 지금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안 읽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5명이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쓰면은 백악관의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5장의 편지가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오는 걸 요약을 해서 아침에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지금 5명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5명이 같은 날 편지를 써서 보내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메일을 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보내시면 더 빠르죠. 보내면은 그걸 부시가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걸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하는 내용을 갖다가 지금 프린트를 해서 좀 넣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 프린터기가 복사기가 빨리 좀 작동을 좀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복사를 해서 나눠주십시오. 지금 한 분이 가지고 나가셨는데요. 근데 맨 위에다가 제가 뭘 썼냐 하면은 부시 대통령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to President Bush. 화이트하우스는 백악관이라는 말이죠. 화이트하우스는 어디 있냐면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주소는 그것만 적으시면 돼요. 백악관에 보내는데 뭐 몇 번지 번지 숫자 안 적어도 그냥 들어갑니다. 프레지던트 부시, 화이트하우스, 워싱턴 DC, 그 다음에 USA. 그러면 편지가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연습도 하시고 또 재미있게 미국 또 운이 좋으면은 백악관에서 여러분이 답장도 옵니다. 이런 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그걸 잘 모아놨다가 서울대학 입학원서 낼 때 나는 이런 훌륭한 활동을 하는 특차 지원생이다. 그럼 또 야 너는 부시하고 편지를 교환했냐? 그럼 서울대학에 들어와라. 뭐 서울대학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연세대학에 더 많이 오십시오. 근데 아마 지금 그 복사하신 걸 나눠주신 모양입니다만은 자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평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평화를 만드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평화를 이루신 겁니다. 근데 뭐 편지 한 장도 안 쓰고 천당 가겠다. 그렇게 천당 가기에 쉬우면은 뭐 천당이 지금 넘치고 나겠죠. 그러니까 적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중세 때 말이죠. 중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소위 마녀 사냥의 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세 때 말이죠. 신부님께서 남자죠. 신부는 여자는 신부가 못 돼요. 천주교에서는 우리 장로교는 여자분도 이제 목사님이 되게 돼 있는 아주 신식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는 여자를 절대로 목사나 신부를 안 시킵니다. 여자가 목사가 되려면은 결혼식을 하면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신부가 못 됩니다. 일생에 하루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세 때 이 남자들이 교회를 지배를 하고 있는 구조인데 여성들이 예배당 가서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말을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빨리 하는데 신부님이 그 말을 말대꾸를 하려면 신부님 말을 빨리 못합니다. 빨리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막 시기름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입을 좀 막아야 되겠는데 뭐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은 성경 말씀에 여성들이여 잠잠하라니까 사도 바울의 말의 속도가 여성들의 말의 속도보다 무척 느렸다. 이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여성들이 말할 때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이 포도당이 움직이는 게 엑스레이에 빨간 빛깔로 촬영이 되는데 여자들은 왼쪽 두뇌하고 오른쪽 두뇌 양쪽에 포도당이 움직이는 게 촬영이 됩니다. 두 개의 머리를 다 사용하고 말을 합니다. 남자는 말할 때 촬영을 하면요. 한쪽 머리에서는 포도당이 막 움직여서 빨간색이라는데 한쪽 머리는 하얗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취침 중이에요. 한쪽 머리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양쪽 머리를 쓰는 여성인간과 한쪽 머리를 쓰는 남성인간이 말로 대결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다 해보셔서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네, 역시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만 저도 이제 30년 결혼 생활에 부부싸움을 참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제가 이겨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는지 1분에 그냥 3,000단어가 막 나오는데 1분에 한 1,000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1분이면 겨우 해야 그냥 하는 소리하고 뭐 냄비를 하나 집에서 던지거나 그걸로 대충 방어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구조가 남자의 구조입니다. 근데 제가 또 우리 집에 애를 낳았는데 둘 다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 3명하고 사는데 이 세 여자가 나를 공격하면요 1분에 3,000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분에 한 단어밖에 못하니까 그냥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거 하는 소리 하나 지르는 것밖에 없다.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이게 못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냥 예배당에 와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신부님의 머리카락이 길다 짧다 뭐 노랗다 빨갛다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야 되겠는데 그 전략 전술이 뭐냐면 저 여자들은 정신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정신병 환자다. 그런데
정신병 환자라고 그래도 말은 계속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냐? 그래서 그 다음에 개발한 전략이 뭐냐면은 저 여자 속에는 마귀가 들었다. 마귀가. 그렇죠. 마귀가 들었으니까 응? 성당에서 떠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죽여야 된다. 마귀를 어떻게 죽이느냐? 마귀는 불에 태워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귀를 갖다 장작을 쌓고 태워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중세 때 여자들이 많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성분도요, 이 불과 멀리 하시려면은 좀 말의 속도를 줄이면은 훨씬 그 불에 튀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걸 이제 마녀를 사냥한다는 겁니다. 미국에도요, 세일럼이라는 마을에서 마사추세츠주에 있는 세일럼, 마사추세츠가 미국의 제일 지식인들이 많은 사는 주입니다. 거기가 MIT 공과대학, 하버드 대학 뭐 이게 다 모인 게 거긴데, 거기도 여자들이 말 많이 해가지고요,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관광지입니다. 지금 가면은 뭐 마녀 할멈의 집이라는 데를 데리고 가요. 관광 코스에. 그게 마귀가 산 집이 아니라 기독교 여자 성도가 살던 집이에요. 불에 태워 죽여가지고 아무도 그 집을 안 사니까 이게 200~300년 되니까 그냥 마귀 할멈쯤 된 거예요. 지금 뭐가 있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마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지금 국무장관 있잖아요. 흑인인데 국무장관 된 분이 1991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소련이라는 마귀 나라가 붕괴했잖아요. 그래서 그 붕괴한 다음에 이제 조그만 마귀밖에 안 남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영어로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말이죠. 뭐 여러분 다 영어를 잘 하시니까 이런 말을 포괄했어요. I am running out demons. I'm running out demons. 이제 마귀가 다 없어져가지고 몇 안 남았다 이거. I'm down to Castro and 김일성. 이제 남은 마귀는 카스트로하고 김일성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국무장관을 하는 콜린 파월의 마음에는 이 마귀 사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있고, 그게 정의편에선 미국 사람의 정신이다 이게 있고, 그 마귀는 누구냐? 쿠바의 카스트로하고 북한의 김일성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마귀 사냥을 하면은 불로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불로. 불은 뭡니까? 핵폭탄이 불입니다. 근데 콜린 파월이 지금 쏠 수 있는 핵폭탄은 지구의 52억의 인구를 몇 번 죽일 수 있는 만큼 많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핵폭탄은요, 한 발에 5억 명을 죽일 수 있는 핵폭탄이 있어요. 한 발에. 그러니까 그런 거 10발만 쏘면은 지구 인구를 다 죽이는데, 그런 강력한 핵폭탄을 뭐 미국 사람들이 지금 뭐 8,900개가 있다 그러지만은 하여튼 2만 개, 7만 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핵무기 잠수함 하나가 원산으로 슬슬 기어올라가면 그 조그만 잠수함 속에 핵폭탄 180개가 들어있다, 160개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파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순간에 아주 굉장한 재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 가족 중에 뭐 영어 연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뭐 오스트레일리아로 간다 그러고 1년 갔다 옵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왕창 쓰고 아버지는 빚에 자살하고 이런 구조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어느 어학연수 오스트레일리아 가죠. 그러면 야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그 영국 교육받고 훌륭한 인간이 되고 오리라 생각하시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는 원주민들이 수만 년 동안 평화롭게 살던 나라입니다. 거기를 영국의 머리 좋은 인간들이 오스트레일리아로 들어와가지고 백인만 사는 백호주의 국가를 만들었죠.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반결한 게 뭐냐면 칸가루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 칸가루가 배추 심으면 배추 뜯어먹고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뜯어먹으니까 이제 칸가루를 전부 죽이는 겁니다. 죽이다가 원주민 마을이 나타나면 원주민도 칸가루와 똑같이 다 쏘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죽인 원주민의 숫자가 400만 명입니다. 뭐 광주 항쟁 말씀하시죠? 이거는 전두환 씨는 참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 4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전두환 씨는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400만 명을 죽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그 지식인들 뭐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10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수상이요 사과를 하셔. 근데 수상이 사과를 안 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데모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광주 사람들이 데모를 전공으로 하죠. 아마 인류 역사에 제일 데모 잘하는 분은 아마 광주에 모여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사람 데모하는 거 보면 한 10명이 합니다. 그것도 60분 하고 집에 가요. 그게 오스트레일리아 데모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10만 명이 모였다는 건요,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 모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세게 데모를 했는데 수상이 말이죠, 한마디로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냥 유감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클린턴 대통령이 북미 핵사에 대해서 사과는 안 하고 그냥 유감이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수상들이 말이에요, 정신대 20만 명 죽이고 나서 사과는 안 하고 유감이다. 그게 유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섬으로 된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 600만 명 죽였죠? 유럽 사람 500만 명, 1100만 명 죽였습니다. 독일 사람은 뭘 믿는 분들이죠?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소련 사람들이 600만 명에서 1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스탈린이 학살했는데 스탈린 뭐 한 사람이죠? 신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분이. 신학교 졸업생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 나미비아를 갔더니 말이죠. 나미비아에 갔더니 독일 사람들이 나미비아에 와서 나미비아 원주민을 80%를 죽였습니다. 아메리카, 아름다운 아메리카죠. 행복 있고 기회의 대륙 아니에요? 그 아메리카의 원주민이 1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었어요. 유럽의 백인들이 와서 지금 140만 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140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1460만 명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쪼네인이 와서 총 쏜 거죠. 쪼네인 아시죠? 카우보이가 총 쐈는데, 부시 대통령이 사는 동네가 이 카우보이 동네입니다. 제가 휴스턴, 텍사스 분인데, 그 휴스턴에 제가 한 학기 가서 연구년을 지냈는데요. 성령께서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신문에 뭐가 나냐면은 9살짜리가 권총 들고 국민학교에 갔으니까 위험하다 이거예요. 소위 영어로 말하면 armed and dangerous, 무장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9살짜리가 권총을 가지고 학교에 가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이번에 제가 네브라스카 아이오와에 가서요, 심지어는 초등학교에 가서도 강연을 하라고 그러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강연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강연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비행장에 가면은 총 들고 지나갈 때 삑소리 나는 전자장치 돼 있죠? 그게 고등학교에 장치가 돼 있습니다. 왜? 고등학생의 30%가 권총을 들고 학교에 오는 거예요. 30%가. 그러니까 여기 광주고등학교 2000명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3년은 600명이 권총 들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훌륭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개념은 뭐냐? 힘 있는 사람이 빨리 권총을 빼서 사격을 해가지고 쓰러뜨리면 내가 정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40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도 아시죠? 7살짜리나 남자하고 6살짜리나 여학생이 초등학교에서 말다툼했는데 7살짜리가 그 다음날 아버지 권총 들고 와서 6살 난 초등학교 아이를 머리에다 총 쏴서 그냥 죽였잖아요. 잘 죽인 거죠. 아주 굉장히 실력이 좋은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런 무장 투쟁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가 그런 걸 보니까 저하고 같이 일하던 휴스턴 대학 교수가 말이야, 저를 보더니, 노 박사, 그건 놀래지 말라고. 미국의 역사를 몰라서 노 박사가 놀랜다 이거예요.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된 건지 아느냐. 미국이 영국의 최정예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거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지 않냐. 그때 영국 군대가 전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최고의 무장을 한 군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국 군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영국을 꺾어버리고 시작한 나라라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최정예의 빨간 옷을 입은 최고의 무기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꺾었느냐 이거예요. 예? 어떻게 1770이 어떻게 꺾었느냐. 그거는 민간인들이 다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꺾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가정집에도 다 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군들이 아무리 2000명이 줄을 쫙 세우고 빨간불로 정렬을 해온다고 할지라도 동네 사람들이 다 무기를 가지고 숨어있다가 땅땅 잡고 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국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항복하고 도망간 게 미국의 독립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에는 뭐가 있냐면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시민은 무장을 할 권리가 있다. 이게 권리 중에 하나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권리는 뭐죠? 뭐 교육을 받을 권리, 뭐 놀 권리, 일할 권리, 뭐 이런 훌륭한 권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도덕 수준이 훨씬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권리 가운데 총기를 주대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거는요, 국회의원 중에 상상도 못해요.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바빠가지고,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국회의원 얼마나 바빠요? 예? 할 일 많잖아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이기 때문에, 그 대륙에, 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가 있던 텍사스라는 데가 말이에요. 텍사스가. 한반도의 4배나 되는 넓은 땅덩어리입니다. 그 땅덩어리가 본래 미국 땅이 아니에요. 그게 멕시코입니다. 근데 왜 그게 미국이 됐냐 하면은 멕시코 총 쏴서 죽이고 뺏은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UCLA, 캘리포니아, 이게 미국 땅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멕시코예요. 총 쏴서 뺏은 겁니다. 멕시코 놈들은 악마고 악하고 불의한 놈들이다. 그래서 쳐서 이긴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뉴멕시코라는 큰 땅, 네바다라는 땅, 이게 전부 다 멕시코 땅을 총 쏴서 뺏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정신적인 기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불의한 놈들, 악한 놈들, 마귀들, 이거는 총으로 쏴서 제거하고 정의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데, 지금 제일 마귀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북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는 거는 정의 편에 선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특별히 무슨 미국에 대해서 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천사 같은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던 뭐 마포삼열이니 무슨 여기 계신 선교사, 그분들은 천사들이죠. 그러나 그런 천사는 미국에 10만 명에 한 명, 100만 명에 한 명밖에 없는 특수종자들이에요. 네, 특수종자죠. 보통 사람들은 가정에 총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하도 총 맞아서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미국에서는 15분에 한 명씩 총에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여행을 가면요, 그냥 회의하러 가면 회의 딱 마치고 즉각 비행장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총 맞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빨리 올수록 미국인이 어정어정 댕기지 마세요. 제가 이민 로케를 7년을 했기 때문에 맨날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슈퍼마켓 하시고 총 맞고 죽어서 장례식 갔다 오는 길에 또 총 맞아 또 죽는 거예요. 장례식이 연거푸로 납니다. 시리즈로 나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물론 그 중에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도 있고, 양심 있는 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하면은, 북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북한은 또 자기네가 망할 때까지 있는데 부활은 다 쏠 거다 이 말입니다. 평양에 전쟁이 되면은 평양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평양 시민들이 총폭탄 되자 이거예요. 총폭탄. 인간 폭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폭탄을 주머니에 넣고 움직이기 위해서 내려오겠다 이겁니다. 그게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 움직이는 크루즈 미사일 같은 폭탄이 움직이면서 내려오겠다 그거예요. 그게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참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마귀니까 사랑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하여튼 김일성 주석은 사망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콜린 파월한테 마지막 마귀 둘이 남았는데 카스트로하고 김일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길래, 김일성은 지금 없으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남북한이 지금 보세요. 제가 미국 지역 시민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남북한이 지금 지뢰를 같이 판다. 인민군들이 나와서 지뢰 파고 우리 국군이 가서 지뢰를 파서 10만 개를 팠는데 아직도 200만 개가 깔려 있으니까 미국 시민 다 봐가지고 하나씩 파가지고 기념품으로 안방에 놓고 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되겠대. 안방에는 못 놓고 살겠다. 왜 와서 여기다 이렇게 많이 깔아놨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념품으로 다 파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10만 개의 지뢰를 남북한 군인이 협력해서 판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적과 적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이.
그래서 지뢰를 파놓고 있잖아요. 자, 경의선 철도를 놓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도 놓는 공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이죠. 51년 만에 지금 길이 다시 뚫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뚫리면 북한 동포들은 저 기차표 팔아가지고 식량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남한에 우리 업자들은 지금 생산해서 물건을 수출하는데 뭐 한 $1,000 드는 통 하나 보내는데 $1,000 드는데 기차로 가면 200발밖에 안 된답니다.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럽 파리로 물건 수출하면은 그 20피트 한 통에 $1,600 드는데 기차로 보내면은 절반 값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IMF 위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 정주영이니 뭐 LG니 뭐니 다 지금 다 국민들 아니에요. 기업이 망하고 재벌이 망하고 난리가 나는데 살아가는 겁니다.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 경의선 하나 뚫는 게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겁니까? 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개성의 공단을 갖다가 만드는데 이 개성의 공단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뭘 의미하냐면은 그거는 지금 군사분계선에 딱 붙어있는 게 개성마을이거든요. 개성에다가 남한 사람 보러 와서 땅을 가지고 거기다가 공장을 짓고 공단을 짓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아파트를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100만 평 해놨죠. 그걸 4천만 평으로 하고 1억 평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1억 평.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무기 체계들, 북한의 첨단 무기가 뒤로 후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막 찍으셔서 이 말씀을 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목을 걸고 한마디 하면은 겁나요. 옛날 저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 때 말 잘못해가지고 남산에 한번 끌려간 경험이 있어가지고 무척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근데 뭐 이제 저도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저 끌려가 봤죠. 근데 이 저 개성에 현대가 가서 땅을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 개성에. 그러는데 이제 지금은 도로공사가 현대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도로공사가 막아서 계약을 하러 가서 이제 땅을 뭐 얼마 쓰고 뭐 거기 북한 노동자 하나에 $50로 계약하자 뭐 그러고서 오는데 그 땅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제 굴착기로 한번 땅을 파봤답니다. 여기다 집을 지금 왔다니 그 굴착기 텅텅텅텅 하고 구멍을 텅 뚫었더니 그냥 갑자기 구멍이 확 무너지면서 그 속에서 인민군이 기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더라는 게 이게 웬일이냐 말이에요. 남의 참호를 갖다가 도로공사에서 막 뚫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성이라는 게 전부 그 군민들이 들어가 있는 참호입니다. 그 참호를 지금 1억 평을 내놓겠다는 얘기는 첨단 무기를 지금 서울 가까이 갖다 배치한 거를 뒤로 옮기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게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미국이 맨날 주장하는 게 너희 이북 대포들이 너무 서울에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뒤로 좀 물러가라 맨날 몇십 년 했는데 그걸 지금 북한이 스스로 하겠다고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금강산 관광 저 2번 갔다 왔습니다. 어떤 분은 금강산 갔다 온 사람 다 나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전 이미 뭐 인생은 좀 베린 인생이니까는 제가 금강산을 2번 갔다 왔어요. 근데 해금강을 가보세요. 해금강을 가면은요, 제가 말이죠, 평화통일 문제를 가지고 지금 14년을 일해왔는데 해금강 가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왜 철렁하냐 하면은 이게 저 DMZ라는 게 이북에 DMZ가 있잖아요. DMZ가 있는데 관광객을 끌고 이 DMZ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버스가. 그 인민군들 보초가 서 있고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요. 그 글로 내려오면 남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한의 통일전망대가 보이는데 그 남한 통일전망대하고 북한의 군사 비무장지대 속으로 들어간 게 그게 해금강이에요. 그래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막 들어갔더니 그냥 그 인민군들이 이런 나무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관광객들이 버스로 막 들어오니까 그냥 조각대를 막 져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게 뭔지 몰랐더니 그 관광 가이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이드가 무슨 얘기냐면 남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숨느라고 빨리 도망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귓속말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지금 비디오 앞에서 다 얘기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뭐 죽으면 천당에 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괜찮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예, 전 광주 분들을 존경합니다. 근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그 휴전선에 깔아놓은 군대에다 첨단 무기 있는 데를
이남의 관광객 50만 명을 거기다가 구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무기를 거긴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히 무기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퇴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자, 그런 훌륭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남한의 뭐 정주영 씨도 열심히 그 자기 통천에서 출생해가지고 이게 귀소 본능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통천 사람 불쌍하니까 그냥 거기다가 집도 짓고 뭐 서커스단도 운영하고 뭐 관광객 금강산 구경 그게 다 지가 출생한 고향집 다시 세우기 운동 하느라고 1억 5천만 달러씩 북한에 주지. 예, 뭐, 그것 때문에 현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이북의 그 교회 대표를 10여 년 동안 해외에서 늘 만나서 같이 회의하고 기도하고 성만 찬하고 찬송가 부르고 또 뒤집다 싸움하고 그리고 합의서 만들고 그걸 10여 년 했어요. 그 평양회를 작년에 들어가 봤는데 이게 또 비디오를 찍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는 빼겠습니다. 근데 강연은 괜찮습니다. 그냥 하세요. 근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시죠. 제가 농담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야지 또 얘기가 재밌죠. 그래야지 뭐, 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졸다 말고 보시는 겁니다. 이게 저도요, 이게 도사가 돼서 전술 전략이 많아요. 별 얘기 안 하면서도 마침 말이에요. 지금 비디오를 꺼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전술 전략입니다. 근데, 가슴이 아픈 거죠. 가서 보면,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350만 명이 굶어 죽었으니, 북한 분들의 표현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많이 희생됐다는 그 한마디의 말이에요. 350만 명이 죽었다는 사연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자존심 강한 이북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리겠어요. 우리가 먹다 버리는 음식이 5조 원이다. 그 중에 5분의 1만 1조만 띄어서 주면 이북 사람들 저처럼 다 80kg 되는 거예요. 근데 인민군 평균 체중이 40kg이라고 그래요. 평균 체중이. 그러니까 뭐 위대한 정치가들이 이북에 가면 다 군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몸무게 줄여서 군대 안 나왔던 분들은요. 북한에 가면은 40kg라면 군대 나가야 되니까. 그래요? 자, 그러니 말이에요. 그 전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기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전기, 저희가 이제 그 강영석 목사님이라고 북한 교회의 가장 위의 대표인데, 그분이, 노 박사님, 전기 사정이 긴장합니다. 전기 사정이 긴장합니다. 전기 사정이 긴장합니다. 제가 가 있는 동안에 그냥 그 말씀을 수십 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던 호텔이 45층짜리 고려 호텔입니다. 거기 20층에 저희가 있었는데요. 20층에 있었는데 미안하지만 20층에 투숙한 손님이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큰 호텔에. 우리가 3명이 조가 돼서 갔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를 도와주는 북한 분들 2분이 있고, 그러니까 5명이 자는 겁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면은 전기불이 하나도 안 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단장이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제 방 앞에 요만한 전구가 하나 켜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모시고 간 목사님이 말이에요. 좀 눈이 나빠요. 난시예요. 그냥 엘리베이터 나오면은 벽에 가서 쿵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가면 또 쿵 소리 나면 또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나보다도 나이가 10살도 어린데 제가 손목을 꼭 잡고 노인네 모시듯이 모시고 다녔어요. 불을 꺼놓고 삽니다. 1층에 백화점이 쫙 있는데 내가 필름이 떨어져서 필름 사러 들어갔는데 불도 꺼져 있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 장사 안 하나 보다 그러고서 쑥 들어가니까 문도 열리고 불이 착 들어와요. 그러더니 착 어디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안내죠. 그래서 물건을 필름 3통을 사고, 필름도 뭐 2통만 달라고 그랬더니 8달러래요. 그래서 10달러를 했더니 잔돈이 없으니까 한 통 더 사시죠. 그래서 이제 한 통 더 샀습니다. 북한의 장사는 그래요. 잔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잔돈 모자라면 껌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래요. 근데 그 필름 사고 나오니까 뒤에서 착착 하고 불을 다시 끄는 거예요. 전기가 없습니다. 왜? 50년 전에 독일 기계 사다가 발전소 돌렸는데 그동안에 수리보수 못하니까 이게 암만 기계가 독일 기계가 좋아도 50년 지나니까 이게 발전량이 30%로 다운돼 버렸죠. 내려가 버렸죠. 자, 핵발전소 지어준다 믿고 12년 동안 지금 묵고 기다리는데 그놈의 핵발전소는 지어지지도 않고
거기다가 부시 대통령 팀은 딱 와서 저놈의 핵발전소 하면은 1년에 핵폭탄 65개씩 맺는다. 이런 거를 공화당 의원들이 공식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핵폭탄 만드는데 저놈을 왜 공사를 완료시키느냐? 그러니까 저놈 문 닫아라. 라고 하는 압력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북한 사람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12년 여러분 전기가 여러분 가정에 한 달만 안 들어와 보세요. 어떤 상황이 되겠나? 얼마나 불편해. 냉장고 안 들어가지 뭐 전화 걸 수 없지 뭐. 그거를 지금 이분들은 12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1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년 기다린다고 마지막에 발전소 돌리려고 그랬더니 안 돌아간다. 지금 그렇게 미국의 압력이 부시 압력이 들어가니까 북한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한의 그 뭐 청년 신문이니 뭐 이런 데 나오는 건 그냥 극악한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나쁜 얘기는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거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제네바에서 약속한 대로 북에 발전소 지어주기로 했으면 공사를 끝내야 된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아무리 악마의 나라고 나쁜 나라라고도 약속을 어기면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도 약속 어긴다. 그게 지금 제네바 합의를 깨뜨릴 수도 있다. 이런 이북의 방송이 나오는 게 그 얘기입니다. 발전소 짓다가 관두겠다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자, 이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을 제가 지금 손을 대느라 이렇게 땀이 막 납니다. 자, 그러니 우리나라 신문에는 북한 사람들이 제네바 합의한 거를 자꾸 깬다고 위협한다는 것만 나지만 북쪽의 사람들이 보는 거는 미국이 그 합의를 깬다 이거예요. 발전소 짓다가 말하겠다고 그러니까. 깨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이다. 지금 북한의 공장이 80%가 안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을 건 없으니까 공장 기계 뜯어가지고 중국 사람하고 옥수수 바꿔다 먹는 거예요. 그 인민들이 배가 고프니까는 공장에 구리로 된 전깃줄을 잘라서 식량 바꿔 먹으니까 총살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공장에 들어오는 전깃줄을 자르면 공장이 돌아가겠어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발전소 짓다가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거 얼만큼 열받는 일입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은 발전소 짓기로 약속했으면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거기다 미사일을 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아니라 배고픈 인민들이 걸어다니는 나라다. 그렇지 무슨 또 북한이 미국을 위협한다 그러는데 북한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미국을 점령할 능력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예? 뭐 어떤 유사시에 오키나와 정도를 부시겠다 이런 정도의 협박을 하는 거지 미국의 사람이 오키나와에 몇 명이나 살아요 거기에. 예? 미국 본토에 무슨 미사일이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다행히 미국 해군 제독이 우리나라 해변에 와서 한번 상륙해서 북한이 미국까지 공격할 능력은 없다. 그러나 이제 인근에 있는 거는 뭐 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우리나라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저는 그 제독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좀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나라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5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좀 보내달라. 그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스탑이 되어 있으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피터 헤이즈라는 친구가 북한에 가서 발전기를 만들어주는데 바람개비로 하는 바람으로 하는 걸 뭐 5개인가 7개를 해줬어요. 그 바람개비 하나 막 돌리면은 한 100와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00와트 전열 등 한 등이 100와트 아닙니까? 여기 있는 건 다 뭐 200와트, 300와트 이럴 겁니다만은 그거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20가정이 나눠서 쓰는 겁니다. 5와트씩. 그런 바람개비를 만들어주는데 이국 사람들이 뭐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 피터 헤즈라는 사람을. 그 바람개비 5개 지어줬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50만 킬로와트를 남한의 전기는요, 남잖아요. 이 용량이 남습니다. 시설 용량이 남아가지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전기를 안 사가니까 한전에서 제발 밤전기, 심야전기 키셔 그래야지 한전 안 망하고 한전 민영화하고 뭐 외국 사람이어서 한전 또 사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뭐 한전에 있는 노조들은 또 외국 사람한테 팔지 말라고 뭐 머리 싸매고 결사투쟁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한전 사장, 장형식이라는 전 사장이 계산한 겁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우리 정규를 이북에 보내려면은 2조 원이나 드는데 지금 원 돈이 있어서 그걸 보내냐. 또 이 야당 국회에서는 7천억 원이 드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보내냐 그러는데 한전의 기술자의 계산은 뭐냐면 그렇게 많이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270억 원, 270억 원 내지 80억 원이면은 50만 킬로와트를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보낼 수 있어요. 그럼 270억 원은 예배당 2개 짓는데 270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거는 이북이 물어낼 수 있어요. 그걸 차관으로 해도 되고, 우리가 경의선 기차 타고 평양 가는데 그 기차표 값으로 결제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능력이 있어요. 그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한전 전기 이북에 팔면 한전도 돈 벌고 이북도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북한에 지어주는 핵발전소가요, 남한의 많은 분들이 공짜로 자선사업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북한에다 막 뒤따 퍼주느냐, 공안 퍼줘라 그러는데 그게 퍼주는 게 아니라 한전이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 여러분 지난 그 중앙일보에 난 걸 보세요. 이 핵발전소를 북한에 팔고 우리가 2조 원의 부가가치를 얻는 겁니다. 2조 원을 버는 겁니다. 그게. 북한이 그 3년같이 17년 상한으로 물어내게 돼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게끔 머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왜 자꾸 퍼주느냐, 그만 퍼줘라, 양동이로 주지 말고 숟갈로 퍼내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미국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남북이 서로 이렇게 잘 협력하고 철도 놓고 지뢰파나고 해금강에 군사지역을 다 관광객 50만 명을 보게 하고 이런 훌륭한 관계를 가만히 내버려만 두라. 가만히 내버려만 두면은 남북 한 사람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북한의 직업도 창출이 되니까 우리 실업자 100만 명 나온다고 그러는데 북한에 가서 취직하면 되는 거예요. 예? 또 북한에 관련된 사업 취직하면 돼요. 잘 사는데 왜 자꾸 북한에다가 무슨 마귀의 나라다, 깡패의 나라다 이래가지고 쳐야 된다, 발전소 짓기를 약속한 거는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북쪽에서는 또 그냥 혈압들이 올라가지고 그가 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 전쟁이라는 게 잠을 못 자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미국 분들한테 부시가 하루에 7시간 이상 꼭 잠을 자게 4년 동안 잠자게 하더라고. 여러분 나 기도하시오. 그랬더니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또 우리 뭐 위대한 학자 한 분이 여기서 잠을 못 자서 전쟁 나는 게 아니라 전쟁은 다 이해관계 따져서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월남 전쟁에 10몇 년 동안 전쟁을 했더니요, 맥나마라라고는 미국의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10년 동안 전쟁 지휘를 했어요. 미국은 참 재미난 나라예요. 장관이 10년 장관하는데 대통령이 3명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대통령 한 명에 국방장관 3명이 바뀌죠. 미국은 거꾸로입니다. 장관이 실력 있으면 대통령이 돼서 다 너 그냥 장관하라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뀝니다. 이 맥나마라가 10년 동안 월남 전쟁을 지휘하고 나서 20년 후에 1995년에 책을 썼어요. 내가 내 생각에는 최선의 정의와 평화의 미국 정신으로 따라서 월남 전쟁을 수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잘못했다. 이거 잘못한 정도가 아니다 말이죠. I was wrong. I was terribly wrong. 완전히 잘못했단 말이야. 300만 명을 죽이고 옆에 나라 200만 명이 죽고 미국의 청년 5만 1,000명이 죽었다 이 말이야. 완전히 잘못했단 말이지. 그 왜 이렇게 잘못했는지 자기는 설명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차세대가 이걸 설명을 해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백악관에 들어갔더니 그냥 일이 홍수처럼 밀어닥치는데 24시간이 모자랐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똑바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24시간 동안 막 일이 닥치면 잠 못 자는데 그게 하루 이틀 못 자는 게 아니라 10년쯤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인간이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랬어요. We could not think straight. 똑바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24hours가 그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홍수처럼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오늘 잘 주무세요. 7시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잠을 못 주무시면은 보세요. 그 다음날 부부싸움하고 예배당에 와서 또 전쟁하고 말이에요.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잠을 잘 자야 돼요. 다행히 부시 대통령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걸 많이 했는데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걸 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부시 딱 대통령 되더니 선언을 했습니다. 백악관 직원들은 아침 7시에 출근, 6시 반 퇴근. 그 일은 절대로 회의 안 한다. 그러니까 백악관 직원들이 너무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왜냐하면은 제 친구도 뭐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슬슬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도대체 잠잘 시간도 없고 집에 오면 12시가 넘는다는 게 새벽 6시에 나와서. 그래서 야, 내가 청와대 무슨 수석이 많더라고. 수석은 물숫자 돌석자인데 물하고 돌이 많은 동네. 근데 야, 잠 잘 자. 내가 얘기하는 게 제 친구들한테 8시간 자. 제가 거의 충고밖에 안 해요. 저는 뭐 정책 제안은 안 합니다. 근데 이 부시 대통령이 하나 잘하는 건 뭐냐면 백악관에 관련된 사람 전부 7시에서 저녁 6시 반이면 퇴근이다 이거.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안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6.25 때 와서 죽인 거, 목사님 학살한 거, 또 뭐 아웅산 무슨 산 해가지고 한 거, 뭐 칼기 무슨 기 다 있죠. 저도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노정선 박사는 뭐냐 그러지만 저도요 제대군인입니다. 제가. 예, 제대군인이고 청와대를 지키던 군인이에요. 근데 점잖게 김신정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랬던 시대에 청와대를 훌륭하게 지켜서 박정희 대통령의 생명을 지킨 사람이에요. 제가. 물론 5만 명 중에 한 명이었지만 말이에요. 근데 원수를 사랑해야죠. 또 원수가 있으면 원수가 안 되게 해야죠. 그리고 50년 지난 전쟁 얘기를 지금 해가지고 또 복수를 하겠다는 끓는 피가 다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50년 전의 얘기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건 적고 하여튼 서로 협력해야 남한도 실업자 줄이고 또 여러분 월급도 조금 더 올라가고 실업의 위험도 적게 들고 북한 동포들이 하루에 150g 잡수시고 사는데 이게 라면 한 개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한 300g 라면 2개 잡수고 살게 하는 상태만 돼도 행복하겠다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여건이 다 돼 있어요. 지금 기차도 놓고 지입하고 관광하고 북한에 공장 짓고 하니까 그냥 외국 군대가 와서 딴 짓만 안 하면 됩니다. 뭐 우리가 바라는 거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외국 군대가 괜히 와가지고 뭐 핵잠수함에다가 미사일이나 몇 방 쏘겠다든가 토마호크나 몇 방 쏴서 하겠다든가 이 일만 막으면 된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우방인 미국에게 말이에요.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요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이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인 표현은 삼가겠어요. 비디오 찍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돈이 많아야 전쟁이 이기는 거지 돈 없이 뭐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북 사람 만났을 때 말이에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자기 목숨 바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 도망가겠죠. 다는 아니지만 저는 뭐 안 도망가겠습니다. 근데 많이 도망가겠지만은 또 그런 관계니까 이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군인도 협력하고 전기도 좀 너그럽게 보내서 한전도 살리고 북한 전기 사정도 아껴 핵발전소 짓기로 약속을 했으면 공사를 끝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야 우리 땅에 평화가 온다. 그게 제가 믿기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